안녕하세요. 이지원 강사입니다. 오늘은 제 블로그에 올린 글을 여러분하고 낭독해 보겠습니다. 안개 자욱한 날 삶의 이정표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 어제 조금 늦은 시간까지 복잡한 생각을 했더니 아침이 좀 늦습니다. 번잡해지고 꼬이고 괜한 시간을 더 잡아먹습니다. 서둘러 나선 새벽길, 또 왜 이렇게 짙은 안개가 끼인 건지 앞도 잘 보이질 않네요. 최근 들어 새벽에 이렇게 짙은 안개는 처음입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도 없고 기억나는 불빛만 매일 걷던 그 길이 맞는다는 신호를 깜빡깜빡 보내옵니다. 걷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개 자욱한 날, 내 삶의 이정표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 과연 내가 걷는 길이 맞는가? 질문과 질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나는 멈춰서 잊히기 전에 메모장 열어 기록을 해둡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생긴 의욕인지 다시 입 악다물고 보폭을 늘려 걷습니다. 그렇게 힘찬 걸음을 걷다가 조금 더러운 것을 밟았습니다. 갑자기 나쁜 기분이 확 몰려왔죠. 순간 나는 아차 싶었습니다. 갑자기 어떤 의욕이 생겨 앞만 보고 걸었으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전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모두 제 탓인데 말입니다. 짬짬이 굽어도 보고 둘러도 보고 살펴봤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돌아보건대 어떤 일에서 누굴 탓하고 원망하긴 손바닥 뒤집기보다 쉽습니다. 정말 쉬워요. 그런데 그러고 나면 나이 지난 인생 그리고 다가올 인생은 너무 비참해집니다. 인생 자체가 불만족스러워지는 거죠. 그런 불만족은 삶이란 바의 방향성을 잃게 만드는 안개와도 같습니다. 전 자꾸 불만족하면 오체 불만족의 저자 오토타케 히로타가 떠올라요. 사지절단증이라는 기괴한 병으로 태어나 자신의 처지를 나는 초개성적인 10cm의 팔, 다리를 가졌다로 해석하며 웃어넘기던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성공의 기쁨도 잠시, 결혼도 한 유부남이 여자 5명과 불륜을 저지르는 바람에 39살의 나이에 이혼당합니다. 모든 것이 아주 만족스러울 것만 같았던 그의 인생도 결국은 우리가 모르는 불만족이 있었던 겁니다. 이렇듯 불만족은 종종 우리 삶의 방향성을 잃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생의 8화를 방향만 찾다가 끝내고 어떤 이는 인생의 8화를 목표를 향해 쓰죠. 그 결과가 어떨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삶을 배우는 학생입니다. 끝났다 싶으면 또 배울 거리가 생기죠. 영원히 끝나지 않을 메비우스의 띠처럼 우린 삶을 배워 살고 그 배운 삶의 끝에서 다시 삶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어떤 이는 거기서 멈추는 선택을 하며 어떤 이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이번엔 조금 더 커다란 띠의 시작점에 들어서죠. 우린 신이 아닌 이상 그 메비우스의 띠가 몇 번 반복되다 다시 직선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띠의 끝 또 어디에 닿게 되는지도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처음 목표로 했던 곳이 최종 종착점이란 사실이죠. 그 사실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방향을 잘못 잡았거나 도착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해 도달하지 못했을 뿐 목표는 언제나 변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 강하게 원하면 목표는 그곳에 정확히 정해지게 되니까요. 아시겠지만 우리가 매번 겪는 삶의 힘겨움은 목표가 아닌 방향성입니다. 삶의 짙은 안개 속에서 잠깐 한눈판 사이 방향 감각을 잃는 것이죠. 침침한 안개 속일수록 밝게 깜빡이는 네온빛이 의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 미천한 깨달음으로 필자는 이 방향성을 외부에서만 찾았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땐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그때의 일이 떠올랐고 제 생각이 뭔가 잘못됐음을 알았습니다. 목표를 따르는 삶의 방향성은 사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외부나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의사가 효과가 없는 가짜 약으로 환자를 치료해도 이를 복용하는 환자의 심리적 요인이 이를 신뢰해 병세가 호전되는 현상을 플라시보 효과라 부릅니다. 삶의 방향성 개념도 이와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정확한 방향을 잡고 움직여야 몸이 움직이고 그 혼연의 일체가 비로소 여러분을 목적지에 안착시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에요. 정해진 일입니다. 처음 목표를 세워 목표점에 안착시켰을 때 이미 예정된 일입니다. 이런 마음의 힘을 먼저 경험한 선각자들은 이것을 거인, 성공 시스템, 잠재의식, 상상력, 자아, 슈퍼자아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태초의 어느 때부터 여러분 안에 살아있으며 우리가 깨워주길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주는 내면의 뼈대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힘에게 방향을 정해주는 것, 그게 제가 아는 방향성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목표를 찾아가겠죠. 여러분의 몸은 50쪽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면 각각의 세포는 전압 1.4V, 이를 다시 50조개에 곱해 계산하면 자그마치 700조의 전압을 가진 전기 에너지가 됩니다. 바로 이 힘이 우리가 잘 아는 기, 에네르기입니다. 그렇게 가지고도 외부라는 관념의 틀에 쌓여 우린 안개 속을 참 많이도 헤맸습니다. 가졌으면서 왜 또 가지려 하느냐는 말씀이 가슴을 때립니다. 무엇을 더 가지려 하느냐? 내가 이미 가졌다. 오늘은 이 큰 울림이 있는 말을 곱씹으며 잠들어야겠습니다. 축복받으소서.